이 대표에 대한 기본적인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의문점 얘기를 했는데 또 중요한 건 또 윤리위 개인적인 여러 얘기들이니까요. 권성동 대표는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징계권에 대해서 얘기를 알아본 적이 없고 뜻을 물어본 적이 없다. 윤핵관 이거에 대해서 다시 부인을 했습니다. 일단 어떤 결과가 오늘 밤에 나오든 국민의힘은 내용에 휩싸일 게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요. 이제 당내 인사들도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원 당규 승복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이런 말씀 전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아니 있는 그대로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되듯이 당연히 최고 규범인 당헌이 있잖아요. 당원 당규에 대해서 승복을 하는 거는 누구나 당연한 얘기죠. 사실 재심 청구도 가능하다 보니까 전제라는 말씀이 좀 적당한가 싶은 지적도 아니 있는데. 그거는 또 당원 당규에서 재심 허용되면 또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경찰의 발표도 없이 윤리위에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징계를 한다? 이러면 당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당 기소가 됐다는 대표잖아요. 거니까. 윤리위에서 이거는 경찰 기소 여부를 보겠다. 그때 판단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가장 이제 현 당원 당규상 예. 바람직하다. 이 당이 사실상 이 지지자들이 완전히 그 대립대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당 지지자들끼리 지금 거의 내전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전 상태라는 표현을 하태경 의원이 썼는데 근데 실제로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가윤 상임고문이 이 대표를 직접 만나서 이대로 가다가 속된 말로 다 망한다. 본인, 당, 윤 정부에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윤리 나오기 전에 용퇴를 권유했다. 이런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당의 이제 원로죠. 그 친박계의 대표적인 뭐 의원이었던 그 정가윤 의원께서 조언을 했다는 건데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조금 물러나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후위를 좀 도모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예, 그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들은 이제 싸늘했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트렌드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이게 원로 정치인들은 이를테면은 뭐 여러 가지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잠깐 물러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최근에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계속 그냥 직진 스트레이트예요. 이를테면 뭐 개항을 당대표 등등.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가 있으면은 잠시 일선 후퇴를 한다든지 뭐 이를테면 해외에 나간다든지 그런 게 있지만은 요즘 트렌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죠.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정치 안 할 거면 안 했지 나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고가 강한 또 스타일의 이재명 의원도 마찬가지고 자아가 강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정면 돌파할 수 있고 나는 억울하다라는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저런 조언이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당우사 정신을 강조했는데 이 해당 기사를 보니까 이 대표의 어떤 말을 했는지는 담겨있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정미영 의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에도 여러 여당의 중진들이 이준석 대표 애들러서 만나서 일단 지금 소나긴 피해가자라는 발언했는데 이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많은 중진들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긴 한 겁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뭐 누구랑 접촉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뭐 기사로 보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정가윤 상임고문께서 하셨다는데 이준석 대표가 30대라는 거를 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30의 그런 지금 살아온 배경은 우리하고 살아온 배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 2030은 공정하다, 이 공정하지 않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세대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선당후사해서 그만 물러나라 이렇게 한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본인의 지금 그 성상납 이 부분을 다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아마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2030과 아무튼 지금 우리 세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얘기는 어쨌든 2030 젊은 층이 이 대표의 어떤 징계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힘을 많이 등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받아들이시는 거고요. 그거는 오세훈 시장이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말씀은요. 바로 그 부분인 거죠. 지금 2030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 힘을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쭉 볼까요?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러 남 탓하는 사람은 후안무치다. 이철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고 하태경 의원은 경찰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의 이 말, 아까 정미영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준석 대표 사퇴 때는 당의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이 부분 장혜철 평론가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다양한 의견들의 핵심이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정 안정, 국정 운영 동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각자 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윤리위의 이런 징계나 이 경찰의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 뭔가 절차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예. 그게 이준석식 정치를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이준석 대표의 사태에 대해서 지금 또 반대하는 분들이 전부 다 이준석이 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정치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이나 국정 운영 동반자로서의 평가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저는 평가를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또는 다수의 국민들이 봤을 때 이준석 대표의 정치력이 모자라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 정치의 영역에서 당대표 임기에 대해서 누군가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치를 이제 좀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정부에 좀 협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 얼마든지 그건 수용 가능한 비판이고 정치 안에서 해결이 가능한 다툼인 것인데 예. 윤리위라는 독립기구가 발동을 해서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성상납이나 증거인멸이라는 굉장히 중한 의혹을 근거로 삼아서 이걸 일찌감치 결단을 내버리게 되면 이건 이준석식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 이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수사기관보다 먼저 가는 게 맞느냐라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저는 고개를 가웃거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일을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윤리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이준석을 다 옹호하는 그런 흑백 논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만 한번 좀 더 토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시장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오 시장이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연락해서 어허. 한번 만나자 해서 만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 보이니까 개인적인 관계에서 위로해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사퇴 때는 당의 득보다 실이 많을 거랬더니 이제 오 시장의 따님이 전화를 해서 예. 오늘 아빠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 아마 따님도 30대 여성이니까 이준석 대표의 정책에 그렇게 뭐 찬성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 오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4.7 보궐선거를 도왔고 최근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외국 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사실 그 말을 이준석 대표가 오 시장한테 했고 예. 그거를 이제 오 시장이 인터뷰 때 말미에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기자가 기사를 쓰는 바람에 이제 예. 외국 유학 간다는 이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저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거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보기에 당을 위해서는 이 정도 입장을 내는 게 좋다고 해서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 시장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정치부 기자로서 느끼는 거는 최근에 그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부상도 약간 그 오 시장의 어떤 판단에 조금은 그 영향을 주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같이 하고 잠시만요. 있습니다. 그 말씀은 본인과 함께 대선 주자로 지금 오세훈 시장은 뭐 있을 거고 한동훈 장관도 요즘 급부상하고 있으니 뭐 이준석 대표를 내 편으로 만드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 뭐 이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그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그 오 시장하고 같이 정치를 시작했던 예.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 시장은 굉장히 가깝고 지금도 굉장히 소통을 잘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이른바 이제 그 윤 대통령의 측근 내지는 윤핵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으로 부상을 하면은 이른바 그 윤 대통령의 측근이란 분들이 오 시장하고 한동훈 그 장관과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 더 신경을 쓸까? 아마 그거는 뭐 양쪽에서 다 생각하는 바들이 있을 겁니다. 이도훈 의원님의 개인적인 새로운 취재 내용도 한번 잘 곁들여서 들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이준석 대표를 직접 만났고 뭐 여러 위로 차원의 말을 건넸는데 일단 표면적으로 오세훈 시장도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